한림승보전 계속 보겠습니다. 운거 부린 요원선사 보던 중이었어요. 에 나왔던 내용은 요원선사 태어난 지 3년 만에 론어와 이런저런 시를 잘 외우고 5살에는 시 3천수를 외우고 오경을 큰 뜻을 통하고 그러다가 출가하고 소동파하고의 인연이 조금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고려의 대각국사의천하고의 인연도 한 꼭지 나왔고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관문전 학사 왕소 자순 나가서 남창을 지켰는데 스스로 오랫동안 서쪽 국경을 통수하면서 죽이는 것과 벌하는 것을 남용하였으며 신공종의 몸을 맡겨 신공종 뭔가 좀 삿된 느낌이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 표면에 내세우기는 했는데 종파 중에 하나인 모양이기는 한데 귀신 진짜에 빌공자 써가지고 신공종의 몸을 맡겨 묘원으로서 기도하면서 그 죄를 씻고자 하였다. 묘원은 지금 다란이라고. 요원선사가 왕자 순을 만났는데 상남사 절에서 설법해 주기를 정하니까 요원이 향을 피우면서 이 향은 그러니까 지금 관문전 학사 왕소자순이 이제 왕자순인 거예요. 요원선사 만나가지고 설법해 주기를 정하니까 향을 피우면서 이 향은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상장군이며 선자리에서 성불할 대거사를 위함입니다. 한결같이 대중들이 떠들썩하게 말했다. 옳습니다. 이 자순 또한 천천히 마음을 녹였다. 그러면은 신공종을 그렇게 괜히 낮춰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서쪽 국경을 다스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스림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벌하고 내지는 또 죽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 죄를 씻고자 하였다. 요원선사 만나가지고 이 상남사에서 설법해 주기를 정하였다. 그러면은 일회성이든 아니면은 소임을 맡아주기를 청한 때 요원이 향을 피우면서 이 향은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상장군이며 선봉에 선 장군이고 또 그 자리에서 성불할 대거사를 위함입니다. 왕소자순 높인다면은 이제 높이면서 그러면은 설법에 나아가진 않으시고 향을 하나 피우면서 아니면은 설법에 나아가서 지금 말이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설법에 나아가서 향을 피우면서 이 향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맞을 것 같은 게 한결같이 대중들이 떠들썩하게 말했다. 옳습니다. 이 왕자 자순 또한 천천히 마음을 녹였다. 그러면 제 마음의 걸림이 천천히 편안해졌다. 영원유청 선사가 대중에 있을 때 측운이 법석에 머물면서 자신은 숨었는데도 명성이 사람들의 배에 오르내리는 것을 통탄하였다. 요원이 법자에 올라 천거하여 당중에 수자로 삼았는데 총림에서는 측운을 따랐으니 비단 유청 선사뿐만 아니라 여감 철면, 모철 진여, 백장숙, 앙산 간 등 모두가 요원의 식견을 칭찬하였다.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것이 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여러 선사들의 또 칭찬하는 한 가지로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인백공이 그때 요원을 위하여 초상화를 그려주려 하니 요원이 말했다. 반드시 나를 위하여 웃는 모양을 그려야 한다. 스스로 찬하여 말하기를. 초상화 그려주는 이인백 이 공은 천상세계의 돌로 만든 기린이요 운거도자의 진영을 전하게 하였네. 꽃을 쥐고서도 대사를 밝히지 못했으니 대수롭지 않는 듯이 입을 여니 어느 사람이 웃겠는가. 진흙소가 멋대로 바람 앞을 향하여 냄새 맡으니 고목의 징조도 없이 눈 속에 봄이로다. 마침내 나타나 당당해도 모두가 알아보지 못하니 태평시대의 자유로운 몸이로다. 이인백공이 요원 선사 위에 가지고 초상화 그려주려고 하니까
좋은데 웃는 거 그려줘. 그리고는 스스로 찬하기를 스스로를 운거 도자다. 구름에 머무는 수행자다. 꽃을 쥐고서도 큰 일을 밝히지 못했으니 대수롭지 않는 듯이 입을 여니 어느 사람이 웃겠는가. 진흙소가 멋대로 바람 향해서 냄새 맡으니 고목에 징조 없이 싹이 튼다. 눈 속의 봄이다. 마침내 나타나 당당해도 모두가 알아보지 못하니 태평시대의 자유로운 몸이다. 태평시대 자유신. 원부 원년 정월 초 나흔 날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것이 있자 크게 한번 웃고는 천화했다. 그가 웃는 모양을 그리게 하고 직접 찬을 하였으니 구차한 것은 아니다. 나이는 67, 법납은 체면 없이 당신이 스스로 찬을 쓰시냐. 근데 뭐 엄숙하고 위험 있고 이런 게 아마 기본적인 초상화의 모양일 텐데 거꾸로 가벼운 모양을 웃는 모양을 쓰게끔 하고 그리고는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듯이 크게 웃고 가셨다. 나이는 67, 법납은 52. 요원의 풍모는 뛰어나고 맑았으며 일의 임에서는 머뭇거리거나 막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눈에 스치는 것은 물 흐르듯 구름이 흩어지듯 하였다. 머뭇거리거나 막힘이 없이 눈에 스치는 것은 물 흐르듯 구름 흩어지듯 하였다. 사람됨이 정의에는 따르고 정의롭고 불의를 싫어하였다. 그 전에 감철면을 천거하여 승천의 법을 있게 하자 감철면이 말하였다. 여감철면. 죽과 밥을 맡았다면 시방승에게 공양하는 것이 옳으니 저에게 법을 있게 하려 하시는 일이 자비로운 일이지만 저에게는 이미 스승이 있습니다. 여원이 기특하게 여겼다. 또 선 장로를 천거하여 감로함에 머물게 했는데 선은 뒷날 요원을 배반하니 요원이 관청에다가 아뢰었다. 선 스님은 선 장로는 법을 펴는데 종지가 없으니 바꿔주시길 원하나이다. 선이 마침내 쫓겨나게 되었다. 양차공이 말했다. 끌던 소가 남의 밭을 가로지르면 그 소를 빼앗는다. 요원은 걱정하지 않았다. 이 경사에 수도에 갔다가 조왕을 뵙고 왕에게 그 이름을 아뢰니 신종이 만합가사를 내리고 불인이라고 시호하였다. 동파가 문장으로 풍자를 하였으니 재미있게 찬한 것이 세상에 우습게 전해오는 까닭으로 아울러 기록해둔다. 이제 뭐 웃는 모양의 초상화를 남기신 거든 아니면은 뭐 누군가 추천했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또 바꿔주세요. 이것도 그럼 추천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 텐데 뭐 그런 데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앞서 표현에서 눈에 스치는 것은 물 흐르듯 구름이 흩어지듯 하였다. 소동파가 남긴 풍자한 문장인 거겠죠. 찬하여 말하노라. 불인의 성품 종자는 자유자재하여 황제로부터 받은 불인이라는 시호. 성품 종자는 자유자재하여 지혜와 변제가 민첩하고 신속하다. 새로 태어난 망아지는 제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생각건대 그 바탕은 제어하고 가르치기에 족함이라. 부족하다, 충분하다. 그가 일처리하는 것을 보니 법을 호지하는 마음이 깊었구나. 다른데 이런저런 뭐 체면이든 어떤 질서고 뭐고 이런 것보다도 오직 이제 불법의 뜻을 두고서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한 것이 자유자재하다. 또 민첩하고 신속하다. 사실은 좀 이랬다 저랬다 잘 하셨다. 그래서 망아지에 풍자하여서 새로 태어난 망아지는 제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바탕은 제어하고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적이 없다. 보봉 홍영 선사. 선사의 이름은 홍영. 진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소무 땅 사람이다. 어렸을 때 영민하여 5줄씩 책을 읽어내리니 속독을 한 모양이고요. 부모들이 지극히 사랑하여 서당에서 글을 읽게 하고자 하였다. 홍영은 식음을 전폐하고 서당 안 갈래요. 스스로 맹세하여 간절히 출가를 구하였으며
또한 비구가 되어서는 도를 찾아 떠났다. 동쪽으로 가다가 조산에 이르러 장로 아공을 의지하여 오랫동안 모시다가 하직하고 떠났다. 운거산에 올라 바위와 골짜기의 경치가 너무 뛰어남을 보고는 여기에서 삶을 마치고자 생각하게 되었다. 운거산에서 뭔가 특별함을 보았다. 여기다. 지금 누구를 아직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장로 아공을 의지하여서 오랫동안 모시다가 이제 떠나긴 했는데, 화엄 신명론을 보다가 진짜 지혜는 체성이 없는데 능히 스스로 성품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 뭐 자성을 요달해야 된다로 쓰이는 그 자성이 아니라 어떤 독립된 유아로서 표현하는 그런 자성이 따로 무언가 있을 게 없음을, 허공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무성의 성이 된다. 그러면 없다라는 성품을 또 만들고 앉아있다. 능히 스스로 무성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또 무명이라고 이름한다. 만들어진 무성 쫓아가느라 본래 무성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본래 성품 없음을 모르는 것을 이름하여 무명이라 한다. 화엄경제 6지에서 제1의를 요달하지 못한 까닭에, 제1의 깨닫지 못한 까닭에 무명이라 부른다라고 하였으니, 장차 진짜 지혜가 본래 성품이 없음을 아는 까닭에, 장차 진짜 지혜가 본래 성품 없음을 아는 까닭에 능히 스스로 요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구절 화엄 신명론, 제가 뭐 함부로 이 논에 대해서 저럭공할 건 아니지만, 스스로 요달한다 라는 이 스스로도 붙일 자리가 없다 라는 데 포인트가 있든, 아니면 진짜 지혜가 본래 성품 없음을, 근데 뭐 지금 다시 말해봐도 앞서 말한 거가 좀 더 맞는 걸로 보입니다. 요달한다, 요달 못한다. 이제 제1의 제 입장은 이제 그런 소리도 다 이미 느린 거다. 지나가 버렸다. 제1의 모른다. 어쨌든 이 구절에 이르렀는데, 이 화엄신명론 보다가 지금 보봉 홍령 선사 이야기입니다. 만약 요달한 인연을 만나면 요달하게 되어 무명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성불의 요무체, 요점이라고 말하니 원컨대 이러한 법으로서 불성의 종자가 융성하게 일어나기를 발언했다. 뭐 늘 그렇지만 이제 본래 깨달음이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깨닫지 못함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돈교의 입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요달한 인연을 만나면, 그러니까는 이게 어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저 몰록이라 할 뿐이다. 요달한 인연을 만나면 요달하게 되어 무명이 없어질 것이니, 뭔가 이제 인과법으로서 뭐 인연 따라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말도 어떤 농사의 공식으로서 애를 써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물이 사냥감을 구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 눈 말고 이야기를 지금 보봉 홍령 선사가 요달한 인연 만나, 요달하게 되어 부처 만나, 부처 되었다. 어떻게 됐는데? 그러게 말이다. 무명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성불의 요문이라 말하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1번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3, 4, 5, 6, 7, 8, 9, 10 이거를 붙이지 않는 위의 표현으로 가면 무성의 성, 원컨대 이러한 법으로서 불성의 종자가 융성하게 일어나기를 발언했다. 그러나 지금 제 방에서 누가 가히 이런 말을 하는가 한참 있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적치암에 있는 늙은이에게 있도다. 그날로 황벽산으로 가서 적치암의 해남 선사를 찾아뵙고 밤부터 아침이 되도록 말을 하니 해남 공이 더욱 공경하였다. 존중했다. 그때 법자 아래에는 용상이 용과 코끼리가 뒤섞여 있었는데, 홍령선사가 의론하니 좌중이 모두 모여들었고 명성이 세상에 널리 퍼졌다. 일찍이 서산으로 가서 남창반 거사를 만나, 거사입니다. 함께 쌍령에서 잤다. 거사가 말했다. 용담에서 천황산의 시절을 보니 가만히
공자와 계합됩니다. 홍령이 놀라 물었다. 무엇을 경험했는가? 공자께서 제2공자가 지금 보봉 홍령 선사를 말하는 건지 공자께서 그대들은 내가 무엇을 숨긴다고 여기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노라. 그대들과 함께 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 공구이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공자네요. 공자. 유학 공자. 용담에서 천왕산의 시절을 보니 가만히 공자와 계합됩니다. 쌍경에서 함께 잘 때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까 홍령이 놀라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좀 더 얘기해봐.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뭘 숨긴다고 여기는가? 나는 너희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 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 공구이다 라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러니까 홍령이 웃으면서 초나라 사람은 산 닭을 봉황이라고 여기는지라 대대로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고사가 있죠. 뜻밖의 거사의 이 말과 비슷하구나. 그대가 차를 들고 오면 나는 그대를 위하여 대접할 것이다. 그대가 차례대로 주면 나는 그대를 위하여 받을 것이다. 그대가 인사를 하면 나는 손을 들 것이다. 만약 이 설을 말한다면 무엇을 설하려는 것인가? 이것 말고 늘 작용은 이와 같은데 그러면 이것 말고 딴소리 뭘 할라치면 뭘 할 건데? 만약에 불설 아니 불이에요. 설하지 않음을 말한다면 용담에서 어찌 문득 깨달았겠는가? 이것이 법을 설한다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니 세존의 설로도 세존의 말씀으로도 양구에 첨가할 수 없다. 학자는 다만 아르마리만을 구하니 비유한다면 오색으로서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하고 뒤에 계속 되는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이 거사가 남창반 거사가 자기가 뭔가 이제 안목이 달라지는 체험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하려고 드니까 홍련 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시시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정도 느낌으로 쭉 말씀을 하시는 중이죠. 뭘 공자를 안답시고 뭐 나도 공자를 얼마나 알겠냐만 너가 그렇게 공자를 갖고 와서 묻는 게 오히려 공자를 손상시키는 거다. 어설프게 그러느니 괜히 때묻히지 말아라.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할라 치면 세존의 말씀으로도 양구하신 것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신 것에 뭘 티끌만큼도 더할 게 없는 건데 뭘 어쩌고 저쩌고 뭐 공자가 그렇고 그래 계속 조관 불법을 전수해 주지도 않고 묵묵히 앉아있지도 않으면서 무심하게 털을 뽑아서 보니 시자가 문득 깨달았다. 학인들은 털을 뽑은 것이 전체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하니 늘 이런 설명을 못 붙여가지고 안달이니 이 견해는 비슷하긴 하지만 교법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니 그를 조사문화의 계기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구봉이 깊은 산 속에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는 부득이하게 있다 라고 했는데 문답의 상황은 지금 옆에 주석으로 구봉산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있다. 어떤 것이 구봉산의 불법입니까? 산 속에 있는 돌이 커 작아 큰 거는 크고 작은 것은 작다. 거량하려고 와가지고 구봉선사에게 야 이런 산골짜기에도 도가 있습니까? 불법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가르침을 구하려고 물은 걸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깊은 산 속에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산 속에 돌이 커 작아 큰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작고 그러니까는 학자들이 또 사량하여 가지고 또 생각 갖다 붙이고 따져가지고 국토를 말하고 중생을 말하고 삼세를 치열하게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살핀다면 교법에 스스로 만족할 텐데 하필 또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왜 물어? 그걸로 배 부를 것 같으면 작은 돌은 작고 큰 돌은 크다 이걸로 배가 부르든 아니면 그걸 갖다가 국토를 또 중생을 또 뭐 과거 현재 미래 3세든 이걸 치열하게 말한다. 그걸로 배 부를 것 같으면 편안하다 일 것 같으면 아 나는 시방으로 더 이상 걸릴 게 없다. 어디를 바라봐도 편하다. 그럼 됐지 뭘. 조사설의는 왜 물어? 분명하게 엮고자 하느냐? 비유한다면 눈병 난 사람이 의사를 구하여 치료를 하는데 의사는 다만 망막을 가리는 것만 제거할 뿐이지 광명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앞에 조과선사가 그냥 털 뽑아가지고 머리털이든 후 부니까 희자가 문득 깨달았다. 깨달은 입장에서야 뭐 말 그대로 배 부른 거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내지는 뭐 또 몇 달이나 건넜을지 모를 만큼 전에 듣고 전에 들어가지고는 이러쿵저러쿵 털을 뽑은 것이 전체를 드러낸 것이다. 뭐 틀렸다고는 안 하겠는데 아니라고는 안 하겠는데 교법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니 이러한 견해는 이러한 설명들은 그를 조사 문화의 계획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그가 지금 이런 설명 갖다 붙이는 사람 말하는 거든 아니면은 또 구봉선사가 뭐 큰 돌, 작은 돌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국토를 말하고 중생을 말하고 삼세를 말한다. 그래서 통째를 다 말한 거다. 역시나 전체를 드러낸 거다. 만족할 텐데 교법에 스스로 만족할 텐데 하필 또 조사설의는 묻는가? 하필 또 조사설의를 묻는가? 분명하게 얻고자 하냐? 어쨌든 지금 포봉 홍영 선사가 이 거사한테 분명하게 알고 싶냐? 개합됐으면 용담에서 천왕산의 시절 본인이 이 거사가 천왕산에서 머물 때 그 시절을 얘기하든 아니면은 뭐 또 뭐 다른 뜻이 있든 그러면은 그걸로 됐지. 뭘 또 공자를 끌고 와서 뭐 끌고 온 것도 그렇다 치고 나한테는 또 뭘 그거를 아는 척을 못해가지고 흔들고 싶어해. 거사가 놀라 법상을 밀어제끼며 말했다. 나는 적취함 해남의 법도를 이을 자가 없는 것을 근심했는데 지금 모두 자식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 깊이 자중자애하소서. 쌍영순 선사는 물었다. 암자의 노사에게 묻기를 좋아하는 학자가 목구멍과 입술을 물리치고 일구만을 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목구멍이랑 입술도 물리쳐버리고 한 구절을 보여봐라. 수자는 일찍이 도를 얻었는가? 묻기를 좋아하는 학자가 암자의 노사한테 쌍영순 선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홍영 선사한테. 홍영이 피식 웃고 나서 개송으로 누구 집에서 세 사람의 맨입에 잔을 돌리니 누구 집에서 아무개 집에서 세 사람 맨입에다 잔을 돌리니 이것도 뭔가 출처가 있는 것 같은데 신부가 얼굴을 씻다가 코를 만지는구나. 도가 천왕도가 잠방이를 얻었다고 대답하니 이 잠방이가 아마 지금 적을 막기 위해 흩어주는 마른 모양의 무쇠덩이 아닙니다. 다른 주석이 우선 현사가 편지를 열어보니 백지이더라. 잠방이 남자의 노사에서 묻기를 좋아하는 학자가 목구멍과 입술을 물리치고 일구만을 취한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니 수자는 일찍이 도를 얻었는가? 그러니까 개성으로 누구 아무개 집에서 세 사람의 맨입에 잔을 돌리니 신부가 얼굴을 씻다가 코를 만진다. 도가 잠방이를 얻었다고 대답하니 현사사비가 편지를 열어보니 백지더라. 이에 쌍영순이 굴복하였고 그의 이름 밑에는 부질없는 사람은 없었다. 이 보봉홍영 밑에는 이라는 걸로 보고요. 함께 참예하여 성문사에 있을 때 자리를 나누면서 납자를 제접했는데 홍영이 개송을 지어주었다. 만단로 속에 마름새가 비록 값이 비싸 너를 넉넉하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마음대로 크게 웃으니 마름새가 적을 막기 위하여
흩어주는 마름 모양의 무쇠덩이라고. 만단로 속의 마름새가 비록 값이 비싸서 너를 넉넉하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마음대로 크게 웃으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맡기는구나. 뭘 그렇게. 희냥원년 여산 원통사에서 대중의 수자가 되었는데 배우려는 자가 귀하기를 해남. 황룡해남 선사와 같이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였다. 이듬해 봄에 아니면은 다시 배우려는 자가 귀의하기를 해남선사 보듯이 귀의하였다. 선지식으로 가르침을 구했다. 이듬해 봄에 해남공은 세상을 떠났다. 10월 겨울에 홍령이 성문사에서 법석을 열었다. 또 이듬해 6월 지사가 분쟁을 일으켰는데 만류했으나 말릴 수가 없었다. 9일날 대중들에게 말했다. 대중을 통솔하는 것이 조용하지 못했다. 바로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 덕없이 앉아있기 때문이니 내가 황룡선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유나를 불러 종을 치게 하고는 대중을 모아놓고 내가 죽고 나거든 화장을 하고 유골은 보통 탑에 두어라. 다른 대중들 다 한꺼번에 안장하는 탑에 그냥 같이 하면 돼. 생사를 밝히면 청정한 대중을 떠나지 않느니라. 말을 마치고 천하하니 나이는 59 법납은 43. 찬하여 말하노라. 홍령은 싸우는 대중을 싫어하여 죽음에 나아갔고 또 유고를 보통 탑에 두고는 이로써 경책하였으니 죽고 태어나는 것을 아이들 장난처럼 갖고 놀았구나. 진나라의 위서가 그 집을 잃어버리고는 한번 통곡하고 나서 울음을 굳히고는 말했다. 나는 장주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제 더욱 멀어졌구나. 환온과 은호가 아이와 놀 때 환온은 채찍을 버렸고 은호는 채찍을 쥐는구나. 환온이 뒷날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진실로 은호가 나의 밑에서 나온 것을 알겠다. 고사가 있겠죠. 진나라 위서 그 집을 잃어버리고는 뭐 불이 났든 한번 통곡하고 나서 그리고는 장주가 누구를 말하는지 그러고는 그걸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장주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제 더욱 멀어졌구나. 또 환원인과 그리고 또 은호 아이하고 놀다가 환호는 채찍을 버리고 은호는 거꾸로 채찍을 쥐고 그런데 환호는 뒷날 웃으면서 진실로 은호가 그러면 이분들이 다 고사에 나오는 황제이들 은호가 진실로 나를 이을 만한 자격이 있다. 고인들은 곡을 하고 웃는 사이에도 스스로 그 재주를 증험함이 이와 같았다. 홍령이 대중을 통솔함에 조용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황룡선사 보기가 부끄러워 자기의 채찍을 놓지 못하였으니 가히 법답다. 마지막에 쓰신 모양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찬을 하는데 지사가 분쟁을 일으켰는데 대중의 소임자인 건지 지사가 그래 보이진 않을 관리 소임으로 보이는데 분쟁을 일으켰는데 만류할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냥 세상 하직해버렸다. 찬으로 보건대 지금 이 나이도 59이신 거고 어떤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중들의 혼란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그냥 훌쩍 갚버리신 것에 대해서 이제 도인이 떠나는 모습이 이와 같다. 잘 봤어요. 예전에 큰 스님께서 한참 매일같이 법문하실 때 답이하고 나면은 당신께서는 이제 혓바닥만 남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그런 법문하실 때는 그래도 좀 여러 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맨날 이러고 시간을 넘기니까 시간을 넘기는 모양을 써보는 것도 재미질 것 같아서 쉬었다가 정진합시다.